6천억을 들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째깍째깍 카운트다운이 돌아가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2100%, 완전 자본 잠식 직전. 심지어 중개권료를 못 내서 국제소송까지 당한 방송사가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상파 3사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겠다며 큰소리쳤던 그 회사가 지금은 제발 중개권 좀 사달라고 경쟁사들에게 엎드려 길고 있거든요. 근데 지상파 3사는 싸늘하게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승자의 저주라는 덫에 걸려 추락하는 한 방송사의 처참한 민낯을 파헤쳐보겠습니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당시 이 방송사는 승승장구 그 자체였습니다. 뉴스 신뢰도 1위를 찍었고 내놓는 드라마마다 시청률 20%를 돌파했습니다. 예능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해도 터졌거든요. 자연스럽게 조직 전체에 묘한 자신감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손대면 뭐든 성공한다는 오만함이죠. 그리고 경영진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 바로 코리안풀을 깨버리겠다고요. 코리안풀이 뭐냐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 지상파 3사가 손잡고 공동 입찰하는 암묵적 카르텔이었습니다. 중개권료가 하늘로 빛이 솟는 걸 서로 막아주자는 취지였죠. 근데 이 방송사는 그 연합에 끼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혼자서 전부 독식하겠다는 배짱이었어요. 업계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편성국에서 일하던 한 PD는 이렇게 회고하더군요. 회의실 분위기가 전쟁터 같았어요. 임원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무조건 따내라는 지시만 떨어졌죠. 실무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다 한숨만 쉬었고요. 결국 이 방송사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 2번, 하계올림픽 2번, 거기에 2030 월드컵까지 싹 쓸어 담는 데 성공합니다. 가격표요? 무려 6천억 원입니다. 시장은 열광했죠. 드디어 지상파 독점 시대가 막을 내렸다.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면서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에 안았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바로 그 순간부터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흐름은 철저히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2025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방송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열어봤는데요. 솔직히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무려 2100%를 돌파했더군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비교를 해드리죠. 보통 기업이 부채 비율 200%만 넘어도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위험 신호로 봅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2100%라뇨. 이건 사실상 회사의 자본이 빚더미에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좀비 기업이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방송사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 빚의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죠. 그것도 벌써 3년 넘게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대기업 계열사니까 설마 무너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터진 사건 하나가 그 환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미국 LPGA가 이 방송사를 뉴욕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고소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골프 중개권료를 제때 못 냈대요. 2024년, 2025년치 잔금을 줄줄이 체납한 거죠. 그 여파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박세리 챔피언십까지 개막 직전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파트너십과 신뢰가 생명인 대형 미디어 기업이 중개권료를 못 내서 국제소송을 당하다니요. 이건 전 세계 시장을 향해 우리 금고가 텅텅 비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업계에서는 곧바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죠. 비교적 소규모인 골프 중개권료도 못 내는 회사가 앞으로 다가올 6천억짜리 올림픽 잔금을 도대체 어떻게 치르겠냐고요. IOC에 내야 할 잔금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영진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밤새 회의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배신하고 걷어찼던 지상파 3사한테 찾아가서 올림픽 중개권 좀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리안 풀 따위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먹겠다며 큰소리쳤던 그 회사가요. 이제는 제발 비용 좀 분담해달라고 엎드려 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이 남아있었어요. 지상파 3사에게 1,0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3사는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콧방귀도 안 꼈어요. 다급해진 방송사는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530억으로요.
그래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400억 원대까지 후려치며 눈물의 박앤세일을 벌였어요. 그런데도 지상파 3사는 끝내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상파 3사는 바로 직전인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중계하면서 뼈저린 교훈을 몸소 체험했거든요. 한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시청률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떠안아야 했어요. 시청률이 높아도 광고가 안 팔리는 기이한 시대가 온 겁니다. 또 다른 지상파는 올 한 해에만 700억 원 적자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당국에 적자가 확정적인 올림픽에 수백억을 태울 명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경영진들의 셈법은 냉정했습니다. 올림픽 중계에 거액을 쏟아붓느니 그 예산으로 글로벌 OTT양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트렌디한 유튜브 웹 예능에 투자하는 게 회사 생존에 훨씬 이득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요, 수백억 적자보다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올림픽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결승전 날이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였잖아요. 치킨 시키고 태극기 휘날리고 대한민국 외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MZ세대한테 올림픽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국가적 대사가 아닙니다. 그냥 수많은 취미 컨텐츠 중 하나일 뿐이에요. 넷플릭스 화제작이랑 유튜브 인기 급상승 영상이랑 틱톡 숏폼 챌린지랑 똑같은 선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n분의 1짜리 컨텐츠로 전락한 거죠.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구글 트렌드 관심도 지수가 100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점이죠. 근데 2024년 파리 올림픽은요, 고작 24까지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어요.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파리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이에요. 지상파 3사를 전부 합쳐서 겨우 3%였습니다. 고작 3%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각 잡고 3시간씩 TV 앞에 앉아서 생중계를 안 본다는 겁니다. 대신 뭘 하냐고요? 경기 끝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5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 슥 보고 끝내요. 인스타 릴스로 매달 따는 장면만 휙 보고 바로 넘기는 거죠. 풀타임 생중계는 지루하거든요. 중간중간 광고까지 참아가며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시청 패턴 자체가 근본부터 뒤집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6천억짜리 독점 중계권이 황금알을 낳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시청자들이 TV 생중계 대신 모바일 숏폼으로 대거 갈아탔다는 건 전통적인 중계 수익 모델이 근간부터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TV 중계로 돈을 버는 구조가 원래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채널을 틀어놓고 중간중간 광고를 꾸역꾸역 봐줘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광고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마케팅 예산을 준 기업 담당자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TV 올림픽 광고는 타겟층이 불분명하고 단가만 턱없이 비쌉니다. 누가 보는지도 모르는데 수십억을 태워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고객층한테 정확히 도달하고 가성비도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돈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뉴미디어 쪽이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 방송사가 6천억 내고 처음으로 중계해야 할 이벤트가 뭔지 아세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입니다. 하계올림픽도 아니고 동계올림픽이에요. 쇼트트랙이나 피겨 빼면 대중이 룰조차 잘 모르는 종목 천지잖아요. 봅슬레이 경기 보면서 3시간을 버틸 시청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처지가 이탈리아예요. 시차 문제 때문에 한국 선수들의 핵심 경기가 대부분 새벽 3시, 4시에 집중적으로 잡힙니다. 진짜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한겨울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지루한 광고까지 참아가며 컬링 중계를 챙겨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30대 직장인 김대리가 알람 맞춰놓고 새벽 4시에 동계올림픽 생중계를 본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시청률은 처참하게 바닥을 찍을 거고 광고 단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독 독점 중계권이라는 타이틀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경쟁자 없이 시장을 홀로 독식하는 막강한 관력처럼 느껴지죠. 근데 재무적인 실상을 뜯어보면 이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모든 리스크를 혼자 떠안아야 하는 끔찍한 독박 구조거든요. 올림픽을 제대로 중계하려면 중계권료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스태프를 현지에 파견해야 하고 호텔비, 항공비, 체재비가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항공위성 송출 비용, 현지 대형 스튜디오 운영비까지 천문학적인 추가 제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계권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밑에 숨어있는 제작비죠. 예전 코리언폴 시절에는 이 막대한 비용을 지상파 3사가 합의하에 3분의 1씩 사이좋게 나눠냈습니다. 리스크도 분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줬던 거죠. 근데 이제 3사가 전부 손을 털고 협상 테이블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방송사 혼자서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본전치기라도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지상파 3사가 올림픽 시즌에 나눠 먹던 전체 광고 매출의 총합을 이 회사 혼자서 몽땅 싹쓸이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광고주들은 이미 올림픽 TV 광고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수십억을 태워봤자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파리 올림픽 때 뼈저리게 학습했거든요. 마케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인기 유튜버한테 협찬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 방송사는 광고주들한테 제발 광고 좀 집행해달라고 애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거예요. 대기업 광고가 줄줄이 끊기고 마케팅 예산이 뉴미디어로 대거 빠져나가자 경영진은 그동안의 자존심을 전부 내려놓기로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우선 급락하는 TV 시청자 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네이버를 온라인 중계 파트너로 급히 끌어들였어요. 포털이 가진 막대한 트래픽이라도 빌려야 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행보예요. 이 방송사가 뭘 했냐면요. 자기들이 6천억 주고 사들인 독점 올림픽 영상을 지상파 3사 뉴스 프로그램에 하루 4분씩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잠깐, 이게 왜 비정상적인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독점 중계권을 주인 방송사는 이 희소성 높은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다른 언론사나 포털에 비싼 값에 팔아서 막대한 부가 수익을 챙기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 귀중한 핵심 컨텐츠를 경쟁사들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갖다 바치겠다고 나선 거예요. 대체 왜 이런 굴욕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지상파 3사가 괘씸죄를 적용해서 보복할까봐 극도로 두려웠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KBS, MBC, SBS가 암묵적으로 담합해서 뉴스 시간에 올림픽 관련 보도를 전면 보이콧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올림픽이 열리는지조차 모르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기대하고 있던 최소한의 광고 수입마저 완전히 전멸하는 거죠. 결국 제발 우리가 확보한 영상을 뉴스에 틀어서 올림픽 분위기 좀 띄워달라고 경쟁사한테 고개 숙여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6천억을 투자해서 시장을 독식하겠다던 그 당찬 포부가 고작 5년 만에 이 지경까지 처참하게 추락해버렸어요. 이번 사태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 성공에 취해 무모하게 베팅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요. 이 방송사는 2019년의 영광에 도취되어 2026년 이후의 권리를 최고점에 사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상투였죠. 하지만 세상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스마트폰이 미디어를 집어삼켰고 올림픽은 낡은 컨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다가오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거대 공룡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가장 비싼 실험이 될 겁니다. 과연 6천억의 늪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